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건 방송의 이춘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경영 혁신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개요와 계열회사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대한민국 최고의 포털 사이트입니다. 또한 네이버는 1997년 2월 26일 이혜진, 건혁일, 김보경, 구창진 등으로 구성된 삼성 SDS의 사내 벤처에서 웹 글라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1998년 1월에 분리된 네이버컴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다가 2000년 자회사인 한게임과 합병하여 NHN이 된 후 재분리해서 현재는 주식회사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항해하다는 뜻의 내비게이터와 뭐뭐 하는 사람의 전미사 이하를 합성해서 탄생한 이름입니다. 이는 정보의 바다라고 일컫는 인터넷을 항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위의 포털 사이트로 2019년 8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내 검색 점유율 58.8%를 기록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입니다. 초록색과 하얀색 검색창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지식 IN 서비스로 수천만의 엔트리를 확보했습니다. 2013년에는 강원도 춘천시에 국내 인터넷 기업 중 최초로 자차의 데이터 센터 각을 준공했습니다. 네이버는 1997년 3월 삼성 SDS의 산업벤처에서 웹글라이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1997년 12월 11일에 포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정식 서비스는 1998년 1월에 시작했고 1999년 6월에 네이버컴이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 한게임과 합병하여 NHN이 되었다가 분리하여 현재는 네이버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검색, 사전, 커뮤니티, 뉴스, 생활, 문화, 쇼핑, 웹툰, 지도 등이 있으며 자산 규모는 2017년 9월 기준으로 6조 6천억 원으로 5조 이상의 기업 집단에 해당됩니다. 네이버의 계열사는 총 71개로 SK, 롯데, 농협에 이어서 57개 기업 집단 중 4위에 해당되지만은 2018년에 계열사 정리를 통해서 51개로 줄였습니다. 57개 기업 집단에서 자산 규모는 51이지만은 당기 순이익은 20위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 비율은 50.52%로 전체 평균 76%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네이버 그룹을 형성하는 주요 회사는 네이버, 라인,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라인 플러스, 라인 CNI 등입니다. 다음 그림은 네이버의 5개 주요 회사에 대한 지분과 규모를 보여줍니다. 네이버 그룹의 특성은 지분율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범인인 라인은 네이버가 80% 소유하고 있고 일본과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라인 플러스는 라인이 60%, 네이버가 40%로 소유하고 있으며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은 네이버가 100%, 라인 CNI는 라인이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액 주주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 2018년 4월 기준으로 총수로 지정된 이혜진이 3.72%, 국민연금이 10.76%, 그리고 자사주가 11.30%이며 나머지 지분 74.22%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외국계 펀드와 기타 주요 투자자를 제외하면은 전체 지분 중 1% 미만의 소액 주주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분이 거의 없는 한성숙 전문 경영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중 라인은
일본에 소재하는 IT 기업이며 일본 메신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00% 지분 투자했으나 IPO 이후 80%로 떨어졌습니다. 2000년 9월에 설립하고 2016년에 도쿄 증권거래소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라인이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이지만은 라인의 자회사는 라인 플러스, 라인 CNI, 라인 게임즈, 라인 프렌즈가 모두 국내 기업이고 손자 회사로는 라인 플레이, 라인 비즈 플러스, 넥스트 플로우, 이노에이지, 정손 회사로는 루프탑 게임즈, 넥스트 플로우 지하연구소, 우주 피거 등 모든 회사가 한국 기업입니다. 물론 네이버와 지분을 나누어 투자한 회사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계열 회사의 구조와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그룹의 전체 소속 계열 회사의 현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아무런 지분율이 표시되지 않은 것은 100% 지분율을 의미합니다. 네이버가 직접 100% 투자하여 소유한 기업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캠프 모바일, 네이버 INS, 서치 솔루션, 엠비전스, 엔트리 교육 연구소, 네이버 웹툰, 네이버 랩스이고 자회사가 100% 투자한 손자 회사는 아이커넥트, NHN 테크놀로지 서비스, 그린 웹 서비스, 인컴즈, 컴 파트너즈, NIT 서비스, 플레이리스트, 리코, 에피폴라이다 등입니다. 이 외에도 자회사와 네이버가 공동으로 투자한 회사는 웍스 모바일, YTN 플러스, 컴퍼니 AI, 스노우 등이 있습니다. 네이버 그룹 지분 구조는 얽히고 설킨 것처럼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내박을 살펴보면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장 기업인 네이버의 경우 부채 비율은 50.52%로 전체 57개 기업 집단 평균인 76%나 총수 있는 기업 집단의 74.4%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부채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재벌의 자본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혁신 기업의 특징을 보여주며 네이버의 자본 구조가 재벌과는 달리 주식의 비중이 높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성공적인 경영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핵심 가치 확보를 통한 한국형 검색 엔진으로 플랫폼 리더십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초반 네이버는 넥서치라는 Q&A 검색 엔진을 채용하고 통합 검색과 지식 IN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기존의 한글 검색 엔진은 네티즌이 입력하는 검색어를 포함한 웹문서를 찾는 단순 검색 방법을 채용하고 있었으나 네이버의 지능형 검색 넥서치는 입력된 검색어별 검색 의도를 분석하며 차별화된 검색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분당에서 서울역까지 버스로 가는 방법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버스 노선 정보뿐만 아니라 지하철 노선도 및 서울역 근처의 지역 정보 등 이용자가 궁금해할 것 같은 정보들까지 같이 보여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네이버는 이렇게 한글에 특화된 검색 엔진을 선보이면서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의 1위 사업자로 단숨에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형 검색 엔진이라는 핵심 가치를 장착한 네이버는 국내 검색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단숨에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검색 광고의 성공으로도 이어집니다. 검색 광고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좋은 물건을 만들었는데도
비용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네이버는 국내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검색 광고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플랫폼 리더십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든 기업이 해당 플랫폼에 많은 참가자를 참여시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역량을 하는데, 네이버는 한국에 특화된 검색 엔진을 통해서 검색 광고주, 광고 대행사, 콘텐츠 사업자, 미디어 사업자, 이용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을 끌어모으고 이들이 공진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리딩해 왔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화된 시장 영역으로의 포지셔닝, 즉 통합 검색이라는 차별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검색 사업을 시작할 당시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은 이미 영어권 시장을 중심으로 막강한 검색 결과를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자본과 기술 측면에서 동일한 전략으로는 구글을 능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웹 크롤링이 아닌 자체 DB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 있는 한국의 웹 콘텐츠를 만들어내 그것들을 검색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또 네이버는 UGC, 유저 제너레이터 컨텐츠, 즉 이용자 생산 컨텐츠를 통해서 척박했던 한글 웹 DB가 풍요로워지게 되는 선선한 구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네이버는 2000년 8월부터 통합 검색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검색 결과를 제공해 왔습니다. 통합 검색은 입력된 키워드에 대해서 지식 IN, 카페, 블로그, 사전, 이미지, 동영상, 음악, 최신 뉴스, 지역 책, 쇼핑, 내 PC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섹션별로 분류해 보여주는 검색 방법입니다. 네이버의 통합 검색은 키워드별로 어떤 정보를 가장 많이 찾는지를 계산해서 컬렉션이 노출되는 순서가 자동적으로 달라지는 컬렉션 랭킹과 각 섹션 내에서 어떠한 콘텐츠가 상단에 배치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멀티 랭킹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통합 검색을 통해서 남들이 모방할 수 없고 한국인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창출해내면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초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사용자가 진정 원하는 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혁신적인 조직 프로세스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즉 네이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독특한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에는 전통적인 개념의 인사부서가 없고 베터 워크플레이스 스포트라고 하는 BWS라는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BWS는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리더들이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이버에서 채용, 평가, 예산 운영에 대한 주도권은 실제 사업부서가 가집니다. 통상 전통적인 대기업에서는 인사의 권한이 막강해지는데 네이버는 오히려 그 반대를 선택했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이버 직원들은 오픈 커리어 찬스라고 하는 OCC 제도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조직 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옮기고자 하는 부서에 지원하고 그 부서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직원은 원하는 부서로 옮길 수 있으며 일단 이동이 결정된 후에는 현 부서의 업무 인수인계 등 필요에 따라 전출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는 있으나 직원의 이동 요구가 알려진 후에는 이동이 반드시 실행되는 것이 제도 유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내 이동성의 확보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는 기업가들이 스스로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인재의 경우 가장 미래가 밝다고 생각되는 부서로 이동하고자 할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선택되는 서비스가 더 좋을 가능성이 크며 시장에서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원들이 자기 선택 과정을 통해서 사내 기업과는 보다 환경에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면은 네이버의 조직 프로세스 혁신은 개별 사업부가 사업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을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셀 조직 사내 독립기업인 CIC는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자 했던 네이버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착한 독특한 조직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동영상, TV 캐스터, 결제 네이버페이, 전문지식 사전 등이 다수의 셀 조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기업 확장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다른 벤처기업들을 인수합병하여 준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ICT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정경쟁을 해치고 벤처 ICT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이버가 글로벌 ICT 기업이라고는 하지만은 동종 글로벌 기업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에 비하면 아직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네이버도 크게 성장하여 구글의 버금가는 글로벌 검색 엔진 사이트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